여기에 현지 팬들 반응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이번 경기는 정말 완벽했어. 이강인에게서 공을 빼앗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매우 깔끔한 컨트롤로 공을 운반했어. PSG의 템포와 공격을 이끌었다고 봐. 뉴캐슬과의 경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팀을 도왔다고 생각해. 이강인은 볼 컨트롤도 좋고 생동감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미드필더에서 나오는 공격은 대부분 이강인이 이끌었어. 만약 이강인이 없었다면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 연결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이강인은 빌드업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선수야. 테크닉과 생동감이 느껴지고 명쾌함마저 보여. 이강인은 PSG에서 미드필더로 잘 성장하고 있어. 그는 패스를 통해 경기를 이끌고 매번 공을 잘 지켜내. 정말 훌륭한 선수야. 이강인의 전반전은 매우 뛰어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선 더 그런 것 같아. 전방엔 은바페와 덴벨레만 존재했지만 이강인이 그들을 잘 도와준 덕분에 PSG가 승리할 수 있었어. 그의 경기력은 뉴캐슬과의 경기보다 훨씬 더 나았어. 이강인이 저런 역할을 맡아서 계속해서 미드필더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아주 놀라워. 그가 입지를 굳히고 마침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수 있어서 기뻐. 이강인을 영입한 PSG의 현명한 선택이었어. 그는 젊고 적응이 빠르고 다재다능하잖아. 특히 엘리케는 그를 왼쪽 미드필더로 빠르게 정착시킨 것 같아. 이강인은 더욱 자유롭고 왼쪽 터치라인에 갇히지 않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극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강인의 한글 유니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라이브 옥션 사이트는 르아브르전 실착 유니폼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경매 마감까지 4일 남은 가운데 5일 화요일 오늘까지 이강인과 킬리안 은바페가 5,000유로 약 710만 원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 뒤로 랑딸 콜로 무아니가 650유로 약 90만 원, 아츠라프 하키미가 577유로 약 80만 원, 비티냐가 543유로 약 77만 원, 마누엘 우가르테와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500유로 약 70만 원, 우스만 덴벨레가 400유로 약 55만 원 등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PSG는 지난 2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합류 이후 PSG는 대한민국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걸 확인했다. 파르크 대 프랭스의 팬들 유입이 증가하는 걸 보였고 구단 소셜 네트워크 채널 구독자도 큰 수치로 올랐다. PSG의 한국 상승세는 지난해 7월 서울에 오픈한 공식 매장의 상업적 성공에서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클럽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됐다. 특별한 한글 마킹이 적용된 유니폼을 공개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이강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프랑스 RMC 스포츠는 앞서 이강인으로 인해 PSG는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사업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중이다. 이강인은 은바페만큼 PSG의 새로운 인기 선수로 떠올랐다. 이강인 유니폼 판매는 은바페를 넘어설 정도이고 하나의 신드롬이 됐다. PSG 관계자인 마크 암스트롱은 모든 영입은 스포츠적으로 이뤄지는데 이강인이 온 이후 PSG는 엄청난 상업적 이익을 얻는 중이다고 했다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글 유니폼은 다른 유니폼보다 희소 가치가 높기에 가격이 훨씬 높았습니다. 경매 마감 하루 남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실착 유니폼의 경우 은바페가 2,702유로 약 383만 원, 이강인이 2,603유로 약 370만 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5,000유로를 입찰한 팬이 프랑스인이라는 것인데요. 이강인의 한글 마킹이 된 PSG 유니폼을 쟁취하기 위해 엄청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5,000유로를 입찰한 팬이 프랑스인이라는 것인데요. 이강인의 한글 마킹이 된 PSG 유니폼을 쟁취하기 위해 엄청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마감일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 메시와 비교되고 창조적 미드필더로 다재다능함으로 환상의 탈압박 드리블러 등으로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유니폼 경매에서도 은바페 선수와 함께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PSG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된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파리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어떤 점이 강점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애널시스가 분석한 통계 기반의 강점 5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성입니다. 그 근거로 히트맵을 공개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터치 히트맵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터치하였고 공수 양면에서 터치하는 등 다재다능함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장점에 대해 엄청난 재능인 것과 동시에 다재다능함을 장점으로 꼽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 드리블을 꼽았습니다. 한국 선수 중 최고뿐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레벨의 드리블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의 선수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르하브르전에서도 양팀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중원 미드필더보다는 덴벨레 자리 혹은 왼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패스를 뿌리고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첫 시즌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계 기반으로 볼 때 이강인 선수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편안해 보인다. 드리블 성공률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더 나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빨간색이 실패이고 초록색 점이 성공인데요. 오른쪽에 초록색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패스였습니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로 패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재다능한 뿐 아니라 높은 축구 지능과 센스로 정확한 패스, 상황에 맞는 패스, 창조적인 패스 등이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체에서는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상대방을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에 관여하고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은 상대 페널티 박스에 90분당 3개의 패스를 뿌렸으며 파이널 서드엔 4.35개의 패스를 뿌리며 경기에 관여하였다. 특히 짧은 패스로 동료들과의 연계를 만드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강력한 슈팅을 꼽았습니다. 이강인은 AC 밀란전에서 벤치로 출발했으나 PSG에서의 멋진 첫 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홈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리그 첫 골까지 신고하였다. 왼발이 주발인 이강인은 최대한 안쪽으로 파고들어 공간을 여는 것을 좋아한다. 이후 마무리하는 강력한 슈팅이 주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리커버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강인은 높은 압박과 그에 따르는 리커버리가 좋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6회를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이후부터 전방 압박 능력과 리커버리 횟수가 2배로 훌쩍 성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 시절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스페인 축구 전문가나 축튜버들도 이때부터 이강인의 장점으로 수비 가담 능력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매체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멀티 능력, 드리블, 슈팅, 패스, 여기에 리커버리 능력까지를 가장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통계 기반으로 5가지 장점을 꼽았고 보도했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앞으로도 PSG의 핵심 자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바페의 움직임을 읽고 적재적소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 이강인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축구 센스와 천재성, 축구 지능을 꼽고 싶습니다. 또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탈압박, 볼간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